알밤된 도시 제7구역의 광장. 아직 흙탕물이 채 마르지 않은 포장석 위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다. 열망의 공포를 겨우 떨쳐낸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보다는 경계심과 불안감이 더 짙게 서려 있다. 서문역은 군중의 한복판이 아닌 조금 떨어진 낡은 파출소 옥상에 서 있다. 그의 시선은 도시의 하늘을 뒤덮고 있는 칙칙한 먹구름을 꿰뚫듯 허공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 아까부터 공기의 질이 변하고 있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미세한 먼지의 떨림, 멀리서 들려오던 사이렌, 소리의 절절 끊김. 평범한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서문역의 3개의 감각기관이 비정상적으로 뒤틀리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헤이, 기분 나쁘게 어둠이 내려앉네. 마치 바닷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듯한 압박감이야. 이안이 서문역의 곁에 다가와선다. 아, 그녀의 손에는 들고 있던 무선기가 꽉 쥐어져 있다. 무선기에서는 잡음뿐, 교통본부로부터의 어떠한 응답도 들려오지 않는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공기의 밀도가 달라졌어. 소리가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어. 이건 포이다. 서문역의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하고 하는 둔탁한 진동과 함께 도시 전역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들이 일제히 화려하게 전멸하기 시작한다. 귀를 찌르는 고주파의 이음새가 도시 전체를 강타했다. 모든 시민의 시선이 동시에 하늘을 뒤덮은 거대한 홀로그램 화면으로 쏠린다. 화면에는 은색 가면을 쓴 세계침묵협회의 로고가 떠 있고 그 아래로 만년묵은 얼음처럼 차가운 중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긴급타전, 긴급타전. 제7구역 내 거주민 전원에게 일벌한다. 해당 지역은 현재 재앙 등급 SE 소음 오염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시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기 시작한다. 소오염구역. 그들이 겨우 이터의 공세를 막아낸 곳이 오염구역이라고. 오염의 원인은 확인 결과 국가 지정 테러리스트이자 이상주의자인 서문혁의 무모한 행동으로 판명되었다. 그는 고의로 게이트의 봉인을 해제하여 이터를 도시로 유입시켰으며 인류의 보루인 침묵의 성벽을 붕괴시키려 했다. 뭐라고? 테러리스트라고? 저 사람이 방금 우리를 구해줬잖아. 하지만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헤이, 승무협회가 결정한 거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면 위험한 거 아니야? 의심과 공포는 전형성이 강하다. 먼 벽을 쳐다보는 시선들이 순식간에 경계심으로 변해간다. 화면 속에서는 서문역이 이토와 싸우는 영상이 왜곡되어 편집되어 송출되고 있었다. 그가 괴물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마치 괴물을 보아처럼 부리는 듯하게 조작된 것이다. 서문혁은 이미 인간성을 상실한 위험한 존재다. 협회는 그의 독소로부터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 즉시 소음정화 잣등을 개시한다. 투영 내 민간인들은 즉시 대피요원에게 신체 검사를 받고 격리 수용될 것이다. 그때였다. 서문역의 귓가에 날카로운 고주파가 스쳐 지나간다. 전투 본능인 이 경고음을 울린다. 공명,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애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에너지의 파동. 이안 뒤로 물쏘. 지금 서문역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시의 외곽을 감싸고 있던 하늘이 기이한 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보라색, 그리고 검은색, 공중에 뜬 수십 대의 드론이 특정한 주파수를 동시에 발사하며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을 세우고 있었다. 이게 뭐야? 하늘이 갈라지고 있어. 지진이 일어나는 듯한 진동이 도시 전체를 강타한다. 하지만 이는 지진이 아니었다. 음파 차단막이 전개되며 발생한 충격파였다. 투명하지만 단단한 유리 벽이 도시 상공 500m 지점에 완벽한 돔 형태로 내려앉았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다. 못 들려. 내 목소리가 안 들려.
시민들이 입을 벌려 소리치지만 소리는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공기 중에서 흡수되어 사라지는 듯했다. 마치 침묵의 바다에 고립된 섬처럼 도시는 철저히 외부와 단절되었다. 완전한 침묵. 그것은 협회가 내세우는 평화가 아니라 죽음을 위한 준비였다. 이 건마기들, 우리를 통 안에 가두려고? 이건 보호가 아니라 감옥이야. 어떻게 감히 사람들을 가축처럼 취급할 수가? 이안이 비명을 지르듯 외치며 무기를 꺼내 들려 하자 서문혁이 그녀의 손목을 낚아챈다. 그의 손은 차갑지만 묵직한 힘이 실려 있었다. 소리를 죽여. 지금 소리를 내봤자 에너지만 낭비일 뿐이야. 이 차단막은 우리의 소리를 먹이로 삼고 있어.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저들이 우리를 테러리스트라고 몰아세웠다고. 밖에서는 지금 군대가 진입할 준비를 하고 있을 거야. 우리를 쓸어버리려고. 군대가 아니야. 서문혁은 파출소 옥상 난간을 기대어 거대한 돔이 되어버린 차단막을 올려다본다. 눈을 가늘게 뜨고 공명을 통해 그 흐름을 잇는다. 그는 안다. 저 벽이 단순히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주파수. 이건 포획이 아니라 살균 욕조야. 과 밖의 소통을 차단하는 건 시민들의 비명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지. 그게 무슨 뜻이야? 서문혁은 고개를 돌려 아래를 내려다본다. 공포에 질린 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 사이에 섞여 침투하기 시작한 무언가. 협회의 방송은 계속되고 있었지만 서문혁의 귀에는 그보다 더 끔찍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협회는 우릴 구하러 온 게 아니야. 우릴 확실하게 없애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연루된 모든 증인을 말소하기 위해 왔어. 이번 작전의 코드네임은 청소. 서문혁의 예감은 적중했다. 차단막이 완전히 닫히자마자 도시 곳곳에서 기묘한 기계음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협회가 심어둔 슬립 너프들이 작동하는 소리였다. 겉으로는 시민을 보호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서문혁의 주파수를 역추적하여 그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무차별적으로 제거할 자폭형 장치들. 치유를 시작합니다. 저항하는 개체는 즉시 사살합니다. 침묵은 곧 축복입니다. 서문혁은 자신의 주먹을 꽉 쥐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엄습해오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떨쳐냈다. 10년 전 그는 침묵하기 위해 목을 베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침묵이 강요되는 곳에서 가장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 살 길이다. 이안, 내 목소리 들리나? 들려. 너만 들려줘. 그렇다면 날 따라와. 이 놈들이 원하는 침묵은 절대 주지 않아. 이 도시 전체를 지휘하여 그들이 건 가장 완벽한 차단막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서부터 부서뜨리겠어. 서문혁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빛난다. 그가 발을 내딛는 순간 옥상의 공기가 일렁인다. 마치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어 올리는 순간처럼 고요한 정막 속에서 그의 주파수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선전포고다. 침묵에 대한 소리의 반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시커먼 보라색 막이 하늘을 덮어치는 순간 세상은 소화기로 꺼버린 난로처럼 정막에 잠긴다. 모든 소리가 공기 중에서 증발했다. 자동차 경적, 경보음, 사람들의 비명조차 짙은 안개 속으로 빨려들어가 침묵으로 바뀌었다. 도시는 거대한 수족관 속에 갇힌 것처럼 무겁게 가라앉는다. 목이 메여. 소리가 안 나가. 이안이 자신의 목을 움켜쥔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평소에 맑고 투명한 소프라노는 산소가 부족한 물고기처럼 거친 숨소리로 바뀌었다. 전신의 세포가 소리를 내지 못하게 억압당하는 압박감.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버텨. 호흡을 깊게 들이마셔. 그리고 내 목소리에만 집중해. 서문혁은 쓰러질 듯한 이안의 어깨를 받쳐들었다. 손길에는 떨림이 없었다. 주변의 전광판은 일제히 픽 하고 꺼지더니 죽은 생선의 눈동자처럼
흰색 노이즈만을 띠기 시작한다. 안내에서 들려오던 스태틱 소음마저 끊겼다. 이거 벽이야? 아니, 공기가 달라졌어. 마치 젤리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 움직일 때마다 공기가 끈적하게 저항해. 공기의 밀도가 변한 게 아니야. 운명의 밀도가 변한 것이다. 저 너머에서 주파수를 쏴버리고 있어. 우리가 숨쉬고 발소리를 내는 모든 진동을 흡수해서 중화시키고 있지. 서문역의 눈이 가늘어진다. 나의 시선은 보이지 않는 장막을 뚫고 허공의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다. 과거 생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간다. 대신무 장벽. 인류가 이탈을 막기 위해 개발했다고 속였지만 실은 통제 불가능한 구역을 철저히 격리하기 위한 살상용 장비였다. 아니, 그 이상이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갇혀서 굶어 죽으란 거야? 저들이 우리를 고문하려는 거야? 응? 고인? 아니. 그들은 고인이 필요 없어. 필요한 건 미끼지. 서문역은 바닥에 떨어진 조각난 유리 조각에 발로 굴렀다. 아고 짤막한 소리가 났어야 했다. 하지만 소리는 공기 중에서 찰싹하고 흐느적거리며 순식간에 잦아들었다. 마치 포식자 앞에서 움츠러드는 먹이처럼. 들려? 뭐가? 소음이 사라진 빈 공간. 그 속에 기어들어오는 낮은 진동, 이터들의 발소리야. 말이 떨어지자마자 도시 외곽의 어둠 속에서 기괴한 형체들이 일렁이기 시작했다. 침묵 장벽은 단순히 소리를 차단하는 게 아니었다. 도시 내부의 소음을 영으로 만들어 외부의 소음을 먹는 괴물들에게 이곳은 비어있고 안전하며 먹을 것이 없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저건 괴물들이야? 하지만 소음이 없는데 왜 오는 거야? 이 장벽 자체가 거대한 유도 주파수야. 침묵협회 놈들은 이 도시 전체를 이터들의 먹이통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해. 그리고 그걸 시으라 부르댔지. 서문역의 눈동자가 붉게 타오른다. 능력이 시각화된 세계를 덮친다. 보인다. 보라색 막의 겉면을 타고 흐르는 미세한 전류 같은 파장들. 그것은 불연속적인 벽이 아니라 세계 곳곳과 연결된 거대한 거미줄과 같았다. 어떻게? 도망쳐야 할까요? 아니면 싸워야 할까요? 이 상태로는 제 고주파가 통할지 모르겠어요. 싸워서 어깨 부순다고 해봐야 소용없어. 이건 물리적인 장벽이 아니라 주파수의 연결고리니까. 깨뜨리는 순간 더 강력한 여각이 몰려올 거야. 내 악은 허공에 손을 뻗어 보이지 않는 선을 잡으려는 듯 손가락을 꽉 쥐었다. 내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시작되어 주변의 침묵을 흔들었다. 공기의 진동을 읽고 그 흐름을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것. 여기가 다리군. 이 장막의 발원지는 협회 본부가 아니야.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중계하고 있어. 그리고 이 전선은 항상 양방향이지. 방방향이라뇨?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소리를 차단하는 이 선을 타고 우리가 반대로 소리를 몰아줄 수 있다는 뜻이야. 벽을 뚫는 게 아니라 벽을 타고 넘어가는 거지. 서문역은 시선의 도시 중심부,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거대한 소신탑 쪽으로 돌렸다. 구시대 방송국이었던 곳. 지금은 협회가 홍보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던 그곳에는 전 세계로 소리를 낼 수 있는 초고 출력 증폭기가 있다. 갈 수 있어? 뭐든지요. 당신이 지휘한다면요. 하지만 방송탑으로 가자. 거기 있는 증폭기를 해킹해서 이 젠장할 침묵의 주파수를 내 파장으로 덮었어야 해. 서문역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도시 외곽의 침묵이 깨졌다. 훅꾹꾹꾹. 땅이 울리는 진동과 함께 거대한 이터의 몸체가 보라색 장막에 부딪혔다. 장막은 순간적으로 굴절되더니 이터를 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빨아들이기 시작한다. 경계, 벽이 괴물을 안으로 통과시켜. 당연하지. 이건 포위밖에 아니라 사역자니까. 놈들이 철저하게 우리를 조사하려면 괴물을 풀어야 하잖아. 빨리 움직여. 두 사람은 다친 소음 속을 질주했다. 알소리가 나지 않아
기괴할 정도로 빠른 속도였다. 뒤쪽에 사는 침묵 장막을 뚫고 들어온 이따들이 거리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허공에 사라지는 사람들. 보라고, 이안. 이게 그들이 말하는 질서야. 침묵을 강요하여 살아있는 소리들을 죽음으로 내몰는 지독한 오만.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저 괴물들도 저 꾸민 놈들도 전부 부숴버릴 거예요. 이안의 목소리에서 높은 고주파가 뿜어져 나왔다. 비록 소리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의지만은 서문역의 뇌리에 강력하게 공명했다. 넌 역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 출력으로 가동했다. 파동을 잡았다. 이 젠장할 벽의 주파수 432Hz의 변조 파곤. 인간의 심박수를 불안하게 만드는 파장. 이걸 역으로 이용해 서문역이 달리는 내내 손가락으로 허공에 보이지 않는 가상 깃배들을 두드리든 미세한 움직임을 보인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복잡한 수식과 파동 그래프가 처럼 흘러간다. 그는 침묵의 소음들 사이를 비집고 올라가고 있었다. 이안, 곧 증폭기가 나와. 내가 시그널을 보내면 네 목소리를 최대치로 증폭시켜줘. 아주 날카롭고 찢어지듯이. 알겠어요. 당신이 지휘자라면 저는 악기가 될게요. 어떤 음표라도 연주해 드릴 수 있어. 거대한 철탑이 코앞에 다가왔다. 침묵 장막의 영향을 받아 조명은 꺼져 있었지만 서문역은 그 안에서 흐르는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었다. 잠시 멈춘 발을 다시 내딛는다. 들어간다. 이 침묵의 연주에는 우리가 종지부를 찍어주지. 질척하게 내려앉았던 대기에 압박감에서 벗어나자 눈앞에는 거대한 절의 구조물이 위험있게 솟아있었다. 과거 인류가 소음의 해석을 꿈꾸며 세웠던 모든 이론의 집약체, 천공의 공명탑. 하지만 지금 이곳은 그 꿈이 잊힌 채 녹슨 철골과 먼지만이 쌓인 거대한 무덤처럼 보일 뿐이었다. 서문역은 무겁게 닫힌 탑에 출입구 앞에 멈춰 선다. 그의 등 뒤로는 아직도 대침묵 장벽이 촉수처럼 도시를 조여오고 있었다. 드디어 벗어났어. 저기 밖은 정말 마치 물속에 있는 것처럼 숨이 막혔다고. 근데 여기는 공기가 탁하긴 해도 적어도 내 폐가 터질 것 같진 않아. 반봉으로 쓰일 때도 있었던 곳이니까 대포와 차단된密대 공간이지. 하지만 방음 설비만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니 저 포위망의 영향력을 피하기엔 딱 좋아. 서문역은 휴대용 조명을 켜 어둠을 가른다. 빗자락에 비친 내부는 황량하기 그지없었다. 저는 미래의 기억 속에서도 이 탑은 이미 폐쇄되어 있었지만 그때조차 이토록 철저히 방치되어 있지는 않았다. 먼지가 춤추는 중앙 제어실로 향하는 계단, 그의 발소리는 콘크리트 바닥에 맑고 건조하게 울려 퍼졌다. 기분 나쁘게 정적이야. 침묵 성벽 안에서 느끼던 그 억지로 만들어진 조용함이 아니라 그냥 아무도 살지 않아서 죽은 소리가 나. 정말 이걸로 고립을 뚫을 수 있는 거야? 이곳은 그냥 곶잘다리 같은데. 중앙 제어실에 도착한 일행은 눈앞에 놓인 거대한 콘솔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판에는 깨져 있었고 버튼들은 눌린 채 다시 올라오지 못한 채 굳어 있었다. 서문역은 콘솔 옆에 기상용으로 남겨진 수동 발전기 레버를 잡아당겼다. 녹이 낀 기어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갔지만 콘솔의 전원 표시창은 검은 그대로였다. 안 돼. 전기가 안 통하고 있어. 보세요. 아무 반응이 없잖아. 응? 협회 놈들이 메인 전력만 끊어버렸을지도 몰라. 우리 여기 와서 갇히는 거 아니야? 단순히 전력 공급의 문제가 아니야. 회로 자체가 손상되어 있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정전기로 인해 내부 배선이 모두 타버렸어. 전기를 공급한다 한들 증폭기는 작동하지 않겠지. 그럼 어떻게 해? 저 문 너머로 협회의 병력들이 밀려오고 있어.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도시 안의 사람들도 이 터들의 먹이가 될 거라고. 우리 실패한 거야? 이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등에 투명한 소프라노가 공포에 질려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려는 찰나 서문역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다. 그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차가움이 이안의 불균형한 진동을 잠시 억눌렀다. 진정해. 이안, 네 소리가 흐트러지면 주변의 공간까지 무너져. 전기가 없다고. 전기는 에너지의 일종일 뿐이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증폭할 진동이지 전자의 흠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진동으로 기계를 켠다고? 서문역은 콘솔을 떠나 제어실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기둥으로 걸어갔다. 그것은 답의 심장부인 공명 코어였다. 텅 빈 유리관 안에 수정과 금속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물. 그는 그 유리관에 손을 대었다. 차가운 표면 아래 아주 미세하게나마 잠들어 있는 재질의 고유 진동을 느꼈다. 모든 물질엔 울고 있어. 아무니또 바위도 그리고 이 녹슨 절골도 적의 전기로 돌아가게 설계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소리를 통해 공명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구조야. 단계 없이 내 소리로 직접 이 구조물을 흔들어주면 돼. 너 지금 미친 거야? 그걸 목소리로? 네 성대가 찢어질걸? 찢어지면 그뿐이지. 하지만 이 탑이 지닌 설계 주파수가 뭔지? 이건 그냥 잡동사니가 아니야. 인류가 가장 높은 음향을 담기 위해 만든 악기야. 이제 연주할 시간이야. 서문역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해부 깊숙한 곳까지 차가운 공기를 채운 그는 자신의 능력을 코어의 구석구석으로 파고들게 했다. 그의 성대가 떨리기 시작했다. 아주 낮은, 뒤에는 들리지 않지만 뼛속까지 전율하게 만드는 인프라 사운드.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했다. 하지만 곧 콘크리트 바닥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탁자 위의 먼지가 춤을 추듯 솟구쳤다. 서문역의 목소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공기를 짓누르는 물리적인 망치였다. 그는 주파수를 조금씩 높여갔다. 20Hz, 40Hz, 60Hz. 탑의 구조물이 잠에서 깨어나는 듯 기리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야? 기계가 반응해. 저거 봐, 코어가 빛나기 시작했어. 전원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명 코어 내부의 금속 결점들이 서로 부딪히며 마찰열을 내고 있었다. 물리적 진동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현상. 서문역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혈관에 힘이 들어가 여르샬이 터질 듯했다. 그도 멈출 수 없었다. 아직 부족해. 증폭률이 낮아. 더 높은 고조파가 필요해. 이안, 너도 합쳐져. 나? 어떡해? 난 너처럼 낮은 소리를 낼 수 없어. 내 목소리는 날카로우니까. 그 날카로움이 필요해. 내 진동이 기초라면 네 소리가 그 위를 찢어서 공명을 전파시켜줘. 낮은 주파수로 기둥을 세우고 높은 주파수로 전기를 유도해. 이안, 부탁해. 서문역의 절절한 외침에 이안은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그리고 복수하고 싶었다. 이 썩어빠진 침묵을 깨부수고 싶었다. 그녀는 서문역 옆에 서서 자신의 성대에 힘을 실었다. 이안의 고음이 서문역의 중저음 위로 꽂혔다. 망치로 두들겨 팬 철판 위에 유리 조각이 얹히는 듯한 위태로운 조화. 하지만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두 소리가 만나는 지점에서 공기가 비틀렸고 공명 코어가 눈부신 섬광을 내뿜으며 전원 표시창에 붉은 불이 들어왔다. 잠들어 있던 거대한 탑이 숨을 몰아쉬던 육중한 웅웅거림을 내기 시작했다. 좋아, 이안, 유지해. 그 파장을 절대 놓지 마. 지금 탑 전체가 하나의 현악기가 되었어. 우리가 연주하는 대로 세상을 흔들 거야. 느껴져. 내 발끝까지 전기가 흘러. 이게 공명이라는 거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야, 이 소리.
서문혁은 자신의 목소리의 톤을 바꿨다. 단순한 떨림에서 복잡할 리듬으로 언돌의 다이얼이 저절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진동 리조넌스. 단계없이 소리만으로 기계를 구동시키는 전설 속의 기술이 두 목소리의 융합으로 현실이 되고 있었다. 침묵의 협회가 쳐놓은 대침묵 장벽의 주파수를 분석하고 반대 위상을 만들어내 준비가 되어가고 있었다. 탑이 외쳐. 너희가 침묵을 강요한다면 우리는 소음으로 너희를 묻어주마. 전개개시. 너의 유괴. 낭창한 저음이 탑의 골격을 타고 치솟았다. 이 안에 청한 고음이 그 소리를 날카롭게 갈고 닦아 대기 중으로 쏘아 올렸다. 잠들었던 공명탑이 다시 깨어났고 그 입은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렸다. 도시를 짓누르던 억눌린 공기가 터져 나가듯 거대한 음파가 천공을 찍고 발사되었다. 저기. 하늘이 갈라지고 있어. 협회의 그 지독한 벽이 우리 소리에 금이 가고 있어. 아직 부족해. 이건 단지 소극일 뿐이야. 들어켜. 이 소리가 세계 전체에 울려 퍼지면 진실은 숨길 수 없어. 모든 것이 들리게 될 거야. 전공의 공명탑 최상부 제어실. 점적이었던 공간이 거대한 기계의 웅거림과 함께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다. 서문역의 손끝에서 뿜어져 나온 진동이 녹슨 톱니바퀴를 잠깨우고 곳곳에서 튀어오르던 불꽃들이 진정되며 안정적인 푸른 빛을 띈다. 하지만 그 안독감은 찰나였다.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던 장막이 거치자 탑의 중심부를 향해 날아오는 것은 이터의 보요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침묵을 타고 내려오는 인간들의 살이었다. 드디어 녹색 불이 들어왔어. 서문혁, 네가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전기 없이 탑을 깨웠네. 저 소리 들려? 마치 거대한 관이 울리는 것 같아. 아직 방심해선 돼. 이터의 울음소리가 사라졌어. 대신 더 불길한 것이 다가오고 있어. 서문혁의 시선이 투명한 강화 유리창 밖을 향한다. 어둠을 타고 세 개의 검은 물체가 낙하산 없이 중력을 거스르며 둔탁한 소리와 함께 탑의 외부 발코니에 착지한다. 그들은 침묵의 협회가 자라나는 저음의 암살 부대 널리파이어였다. 검은 탄소 섬유로 만들어진 갑옷은 빛을 흡수하는 것처럼 공기 중의 소리마저 집어삼키고 있었다. 목표물 확인. 소음 생성원 제거 작전 개시. 침묵을 위해 널리파이어들의 헬멧에서 기묘한 주파수가 뿜어져 나온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소리를 없애는 단파동이었다. 탑을 지키던 생존자들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거나 총을 쏘아대지만 그 어떤 소리도 널리파이어들의 주위에 닿자마자 입자가 되어 흩어지며 사라진다. 안 돼! 소리가 안 나와. 총소리도 비명조차 먹히고 있어. 대체 뭐야? 내 파동이 먹혀버리고 있어. 마치 블랙홀에 빠져 들어가는 기분이야. 넥탈날 소리가 닿기도 전에 사라져. 이안이 고주파의 파동을 실어 공격을 시도하지만 널리파이어가 들고 있는 방패에서 휘청이는 기류만 일어날 불타격은 전혀 입히지 못한다. 널리파이어들은 굳은 표정으로 침묵 속에서 맹렬한 기동을 시작한다. 찌르는 소리, 부서지는 소리, 비명 소리, 모든 것이 세상에서 지워진 채 무서운 속도로 아군을 제압해 나간다. 그래, 그렇군. 단위 주파수의 파동을 완벽히 상쇄시키는 거냐? 소리의 질량을 텅 비게 만드는 공명의 공허. 협회 놈들, 소리를 지우는 걸 넘어 소리 자체를 부정하는 기술을 만들었어. 그럼 어떡해? 아무리 때려봐도 소용없잖아. 이러다간 우리 모두 여기서 조용히 처형당할 거라고. 널리파이어 하나가 제어실의 방벽을 부수고 안으로 뛰어든다. 동무한 바리톤의 서문혁은 당황하지 않는다. 그는 눈을 감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미세한 진동을 읽는다. 널리파이어의 방패가 소리를 흡수하는 원리. 그것은 특정한 위상의 소리에만 반응하여 역이상을 생성한다는 약점이 있었다. 두려워 마. 소리가 먹힌다면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과부하를 안겨주면 돼. 과연
그리고 모든 전투원 들어라. 서문역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지만 그 안에는 터질 듯한 에너지가 응집되어 있다. 그것은 명령이자 지휘봉이 내려꽂히는 소리였다. 그의 능력이 발동되자 제어실 안의 모든 공기가 그의 리듬에 맞춰 진동하기 시작한다. 아, 제1부대 저주파 이영, 횟수 유지하며 적의 발목을 묶어라. 투수막이 하다니 가장 약해. 디안, 너는 초고주파 1호. 나다 헐츠. 단순한 찌르기가 아니라 불협화음을 만들어내. 알겠어. 불협화음이라. 내가 제일 잘하는 거잖아. 받아줘. 디안이 검을 높이 쳐들자 맑고 날카로운 기명 같은 소리가 터져 나온다. 동시에 서머력의 뇌파와 직결된 진동이 탑의 구조 전체를 울린다. 서로 다른 주파수들이 공간 속에서 기엉키기 시작한다. 소리 하나하나는 약하다. 하지만 소리가 겹쳐질 때 생기는 간섭을 아는가? 널리 파이어의 방어막은 단일 소리만 잡아먹을 수 있어. 복합적인 파동까지는 소화하지 못해. 널리 파이어의 방패에서 붉은 경고등이 점멸하기 시작한다. 이 안의 높은 소프라노와 부대원들의 낮은 베이스가 서문역의 중심 음색 아래에서 하나로 뭉쳐지며 거대한 소용돌이를 이룬다. 우와, 그곳은 악기가 아닌 살아있는 괴물 같은 굉음이었다. 처리 불가. 주파수가 너무 빨리 변해. 흡수 용량 초과.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널리 파이어들의 방패가 산산조각 날아간다. 소리를 먹던 장치가 과도한 공명을 견디지 못하고 내부부터 파열된 것이다. 널리 파이어들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린다. 기회다. 끝장내자. 무아. 서문역의 손짓에 따라 조율된 소리의 파도가 널리 파이어들을 집요하게 감싸든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타격이 아니었다. 토막을 찢고 뼈를 울리는, 그리고 내장의 공명을 강제로 일으켜 공포를 심어주는 지휘의 끝이었다. 좋아. 막이 깨졌어. 너희 그 조용한 갑옷 속에서만 짓거려봐. 이건 우리의 리듬이야. 이 안의 고주파 검이 널리 파이어의 헬멧을 정확히 베어버린다. 침묵의 집행자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져 내렸다. 운명탑 주변에는 다시금 생명력 있는 소리들, 즉 승리의 울림이 가득 차오른다. 탑의 제어권은 우리 손에 들어왔어. 이제 이 탑을 침뽑기로 삼아 전 세계에 들려줘. 진실은 침묵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소리쳐야 비로소 빛이 된다는 것을. 그래. 지휘자님. 우리 악단은 준비됐어. 온 세상이 떨리게 만들어줘. 서문혁은 제어실의 중앙에 있는 마이크 앞에 섰다. 왜 눈동자의 10년 전의 절망과 현재의 결의가 교차한다. 입을 열자. 마치 말은 밤바람처럼 건조하지만 세상을 뒤흔들 중저음이 증폭기를 타고 하늘 높이 치솟는다. 침묵의 벽을 깨부수는 최후의 지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무너진 널리 파이어들의 잔해 위로 먼지와 함께 매캐한 오존 냄새가 피어오른다. 동명탑의 중앙 제어실, 거대한 콘솔이 붉은 경고등에서 차분한 푸른빛으로 바뀌며 마치 숨을 고르듯 웅거리는 진동을 내뿜는다. 탑 전체가 살아난 괴물처럼 땅 밑의 맥동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서문혁은 파손된 콘솔 위로 손을 얹고 미세한 진동을 통해 탑의 상태를 읽어나간다. 대손끝에서는 보이지 않는 파동이 뿜어져 나와 전기 없이 돌아가는 기계들의 톱니바퀴를 맞추고 있었다. 정말 미친놈이야. 전기 없이 이 거대한 괴물을 깨우다니. 내 목젖이 떨어져 나갈 뻔했다고? 진정해. 이안. 진정하지 않으면 네 주파수가 기계에 노이즈와서 뺏다버릴 거야. 우리가 해낸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단지 워밍업이었을 뿐이지. 서문혁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콘솔의 수치를 응시한다. 내 눈동자에 비친 계기판의 바늘이 위험할 정도로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다. 탑의 외벽이 공기를 갈라치는 소음이 내부까지 울려 퍼지지만 기묘하게도 그 소음은 점차 하나의 고른 음표로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다. 압축된 정보, 그리고 데이터의 파동,
워밍업이라니. 저기 박근하지 협회의 놈들로 꽉 차 있어. 우리가 지금 이 탑을 쳤다는 건 우리 위치를 알리고 싶어서가 아니야. 여기 있으니 와서 죽이라고? 숨겨봤자 소용없다. 그들은 이미 소리를 맡은 사냥개들이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의 목소리를 얼마나 널리, 그리고 얼마나 깊이 박아넣느냐. 서문역의 손이 허공을 가른다. 그의 능력이 탑의 증폭기와 직접 연결되었다. 공명탑 내부에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 구조물들이 전기 없이도 공기의 압력만으로 울리기 시작한다. 땡음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귀가 감지할 수 없는, 하지만 뼛속까지 흔드는 초저주파의 영혼의 노래였다. 이 기분은 뭐야? 마치 몸속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 소리가 아니야. 이건 메시지? 맞아. 이건 전 세계 모든 침묵의 성벽을 뚫고 들어갈 디지털 공면이야. 협회가 감춘 이터의 약점,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실어외지로 부렸다는 증거를 담은 주파수를 쏘아 올리겠어. 서문역이 콘솔의 주머니에 있는 레버를 힘껏 당기자 공명탑 꼭대기 안테나가 뾰족한 침날처럼 하늘을 찌르듯 솟구쳤다. 동시에 탑의 기저구에서부터 충격파가 일어나 주변의 에워싼 협회의 차단막, 대침묵 장벽에 정면으로 충돌했다. 투명한 벽이 물결치더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경보. 제7구역 공명탑에서 비정상적인 고에너지, 파동 감지, 차단막 내구도 80%, 60%, 급격히 하락 중입니다. 분석 불가. 이 주파수는 이터의 뇌파와 동일합니다. 반복, 이터의 뇌파와 동일합니다. 협회의 통신망이 마비되는 와중에도 공명탑의 울림은 멈추지 않았다. 서문역은 이 탑이 단순히 소리를 크게 내는 확성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과거 인류가 게이트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낸 최후의 무기이자 자신의 전생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던 이론적인 장치였다. 그는 그것을 현실로 구현해내고 있었다. 저것 봐 서문혁. 저 하늘 찢어지고 있어요. 협회의 그 검은 장막이 우리가 만든 소리 녹아내리고 있어. 이안, 너도 합류해. 내 파동만으로는 대륙 전체를 커버할 수 없어. 너의 목소리를 나에게 섞어. 네가 가진 그 고주파의 날카로움으로 굳어버린 세상의 깃발을 찢어줘. 알았어. 내 목이 찢어져도 내가 만든 소리가 마지막 남는 거라면 기꺼이 질러줄게. 이안이 마이크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그녀의 폐부에서부터 뱉어져 나온 숨은 서문역의 저음과 만나 물리적 울림을 넘어선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투명한 소프라노와 묵직한 바리톤이 하나로 뭉쳐져 공명탑을 타고 대기권을 찔러 올라갔다. 그것은 전 세계의 모든 주파수 대역을 강제로 동조시키는 강력한 지휘공과도 같았다. 들어라. 이 소리를 듣는 자들, 너희의 귀에 들리는 것이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면 눈을 떠라. 이것이 너희들이 느껴왔던 공포의 정체이자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의 위치다. 나 세계 곳곳 침묵의 성벽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런던의 지하 벙커, 도쿄의 방음 챔버, 뉴욕의 폐허가 된 거리, 곳곳의 음감 능력자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머릿속을 울리는 그 명확한 파장. 그것은 협회가 그토록 억눌렀던 진실의 소리였다. 이터를 쫓을 수 있는 특정 주파수,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해 이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정보가 데이터 패킷에 실려 그들의 뇌리에 박혔다. 이게 무슨 소리지? 머릿속이 맑아져. 협회가 말하던 대로라면 우린 소음을 피해 숨어야 하지만 이 소리는 오히려 이터들을 쫓아내고 있어? 아니, 쫓아내는 게 아니라 굴복시키고 있어. 누구지? 저 지휘자는 공명탑의 주변 협회의 지원군으로 파견되었던 전투기들이 비행 불능 상태에 빠져 하늘에서 떨어졌다. 전자장비가 공면이 파동에 과부하 걸린 것이다. 하지만 땅 위의 사람들과 음감 능력자들은 무사했다. 아니, 오히려 그 소리 안에서 해방감을 느끼고 있었다. 서문혁은 자신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나는 서문혁. 세계 침묵협회가 너희에게 감춘 진실을 말하겠다. 이터는 소음을 먹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특정 주파수에 종속되는 노예다. 협회는 그 주파수를 독점하여 너희를 통제하고 이 터를 이용해 세상을 재정립하려 했다. 거짓말. 우리가 지금껏 겪은 고통은 다 놈들의 수작이었어. 우린 쥐새끼처럼 숨어다니면서 아이들을 잃어왔는데. 이 안에 분노가 섞인 고주파가 전 세계의 스피커와 통신기, 심지어는 금속 파이프를 타고 울려 퍼졌다. 서문혁은 차분하게 그녀의 감정을 받아내어 힘있는 에너지로 변환시켰다. 탑의 출력이 100%를 넘어섰고 탑을 떠받치고 있던 구조물들이 비명을 지르듯 비겁거렸다. 이제 침묵은 끝이다. 너희에게 선택을 남기겠다. 계속해서 어둠 속에 침묵하며 희생될 것인가? 아니면 내 목소리에 맞춰 세상을 되찾을 싸움에 뛰어들 것인가? 서문혁의 음성은 물리적인 파동을 넘어 사람들의 무의식에 직접적으로 각인되었다. 아예 그것은 명령이 아닌 깨우침이었다. 공명탑 꼭대기에서 발사된 빛의 기둥이 대기를 가르고 우주를 향해 뻗어나갔다. 지구의 궤도를 도던 위성들이 하나둘씩 그 신호를 포착하기 시작했다. 와, 협회의 통제망에 서서히 균열이 가고 있었다. 이안, 출력을 최대로 유지해. 난 1분만 더. 전 세계의 모든 서버에 해독 코드를 심어야 해. 목이 타들어가. 하지만 괜찮아. 이 느낌. 지금 온 세상이 숨을 쉬고 있어. 나는 그 숨결의 일부라는 게 좋아. 서문혁은 이안에 흔들리는 어깨를 한번 툭 치고는 다시 콘솔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에는 지친 기색 따위는 없었다. 전생의 끔찍한 죽음과 배신, 그리고 10년이라는 긴 추억의 세월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송신 진행률이 99%를 가리킨다. 에이, 제발 저 신호를 차단해. 공명탑을 미사일로 쏴버려라. 주변에 아군이 있다고 상관없어. 적이 뿌리는 정보가 퍼지면 우리는... 하지만 협회의 명령이 시행되기 전 공명탑에서 마지막 거대한 파동이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폭발음이 아니었다. 단순히 치기 직전의 정적, 그리고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는 듯한 고요함이었다. 이 순간 전 세계의 소음이 일시적으로 멈췄다가 서문혁의 목소리 하나로 통일되었다. 나는 종말의 지휘자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억압하던 자들에 대한 선전포고다. 모든 음감 능력자여, 나에게 공명하라. 우리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송신이 완료되었다. 공명탑의 거대한 진동이 잦아들고 서문혁과 이하는 땀에 젖은 채 서로를 바라보았다. 탑 밖으로는 협회의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그 어떤 때보다도 밝은 기색이 서려 있었다. 이미 세계는 뒤집혔고 돌이킬 수 없는 울림이 시작되었으니까. 됐어. 다 보냈어. 세상이 우릴 들었어. 서문혁,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해. 우리가 쏘아 올릴 소리를 듣고 깨어난 동지들을 모으고 이 거짓된 침묵을 깨부수는 거지. 준비해, 이안. 언주에는 이제 프롤로그도 끝났어.